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작년 9월 달이었어요. 작년 9월이면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딱 석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그 최근에 대전에서 안전공업인가 그 회사 이름이 안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큰 불이 나서 여러 명이 10명이 넘는 14분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부상 입은 분들까지 합치면 70명 넘는 인명 손상이 났다고 그랬는데 작년 9월에도 큰 불이 났었어요. 근데 어디에 불이 났었냐면 국정자원이라고 하는 국정자원이 뭐냐면은 국정원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국가정보까지는 국정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런 그 기관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대전 유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대전의 국정자원관리원에서 큰 불이 났고 그 다음에 올해는 대전에서 그 어떤 그 공장에서 큰 불이 났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그 인명 희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또 공무원 한 분이 불행한 선택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작년 9월 26일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석 달하고 조금 지났을 때 그 9월 26일 밤 8시 15분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한동안 먹통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불만이나 굉장히 좀 황당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9월 26일에 불이 났는데 밤에 9월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만 닷새째가 되는 9월 30일에도 제대로 복구가 되지가 않았어요. 마비가 됐던 행정 시스템이 647개라고 했는데 9월 30일까지 복구가 됐던 거는 95개밖에 안 됐어요. 100개도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뭐 이렇게 잠바 입고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었고요. 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위기경보가 딱 떨어졌는데 위기경보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위로는 중앙정부부터 아래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한 그러한 상황에 빠졌으니까 위기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새롭게 출범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은 다르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기경보 심각,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딱 구성 이런 일들이 딱 벌어졌었는데 바로 그때 9월 30일이요. 작년 9월 30일이면 무슨 요일이었냐면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었어요. 작년 9월 30일은 화요일이었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엄중한 시기였는데 그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어떤 대회가 있었어요. 어떤 대회가 있었느냐?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춘천에요. 라데나 골프클럽이라고 라데나 CC가 있는데 그 라데나 CC는 되게 좋은 골프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거기는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춘천에 오너스 골프클럽이라고 있대요. 제가 거기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그 위기 상황이었던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꾸려지고 위기경보가 심각이었죠. 바로 그 중간에 한참 그럴 때에 그 9월 30일 화요일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 화요일에 춘천에 있는 오너스 골프클럽에서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골프 대회였냐면 성동구청장배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도 이미 2025년 9월 30일에도 어떤 기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골프 치고 있다, 골프 대회를 열었다 그러면은 이미 그때도 비난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해찬 총리가 골프를 굉장히 즐겨 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3.1절인가 언제 골프 쳤다고 총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뭐 엄청나게 그 막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1절 날 골프 쳤다고 해서 총리가 그때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비판이 많았는데 이렇게 국정자원 화제 한복판이었는데 수습도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배 골프 대회를 그것도 워킹데이인 화요일에 할 수가 있었겠는가? 지금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구청이 어느 구청이었느냐? 성동구청이었어요. 성동구청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성동구청장 전직입니다. 이제 그 정원호 구청장은 성동구청장직을 내려놨죠.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야 막론하고 현 오세훈 시장보다도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러한 그 구청장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작년에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문제가 지금 전면에 딱 부각이 됐어요. 이거를 부각시킨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의 김재섭 그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딱 받으니까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건 맞다. 9월 30일 화요일에 그러한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은 내빈으로만 참석했을 뿐이다. 주최는 어디서 했느냐? 성동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성동구 체육회에서 했다. 주관은 어디서 했느냐? 성동구 골프협회에서 했다. 성동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후원은 누가 했느냐? 후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됐냐면 제가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주최 성동구 체육회, 주관 성동구 골프협회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진 딱 찍었는데 대개 이제 골프대회 같은 거 하면 플랜카드 쫙 펼쳐놓고 중요한 사람들 뭐 회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딱 가운데 있고 그다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우르르 모여가지고 사진 한 장 찍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지금 떠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주최 성동구 체육회, 주관 성동구 골프협회. 그런데 후원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후원에 성동구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는 후원은 성동구청이라고 그 플래카드에 적혀져 있었어요. 적혀져. 9월 30일 화요일 딱 이렇게 써놓고. 그런데 지금 그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는 후원은 성동구청이다라고 한 말은 쏙 빼놓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흐리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자원 화제가 아직 수습되지도 않고 위기경보가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골프대회를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민감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골프대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뭐 폭탄주 한잔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골프대회가 있고 그날에 화요일이었어요. 토요일도 금요일도 아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커녕 금요일 저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물론 뭐 휴가를 냈나 뭐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 골프 대회가 끝나고 그 클럽하우스에서 그 식사를 하는데 그 보면 헤드 테이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았을까요? 예컨대 성동구 체육회장 앉았겠죠. 성동구 골프협회장 앉았겠죠. 그러나 성동구 체육회장 골프협회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동구청장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성동구청장 배 골프 대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권혁민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름이 혁자가 들어가네. 왠지 반갑습니다.
그 권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드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 정원호 구청장하고 권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딱 사진을 찍은 게 그 찍힌 사진이 헤드 테이블에서 사진을 찍은 게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제 두 눈으로 확인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길래 저렇게 딱 봐도 젊어 보여요. 딱 봐도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젊은 분이 헤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나 해가지고 제가 권영민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권영민이 누구냐면 몇 년생이냐면 1986년생이었어요. 제가 86학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권영민이라고 한 사람은 응애 막 이렇게 응애예요 그러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86년생인데 저보다 거의 19살 정확히는 19살 한 20살 그 젊은 그런 분이 어떻게 헤드 테이블까지 앉아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커리어가 좋아.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요. 무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을 나왔어요. 일리노이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뭐 이런 데만 알고 있는데 일리노이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 외우세요.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이 권영민 그 씨가 권영민 군은 아니지. 86년생도 지금 40살이니까 권영민 씨가 대학은 저기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봤더니 군대를 갔다 왔나? 뭐 갔다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 86년생인데 2011년이면 25살 그러면은 뭐 군대 요즘 18개월이니까 갔다 왔겠네요. 뭐 어쨌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에 요즘 그렇게 취직이 어렵지 않습니까? 떡하니 취직을 했어요. 어디에 취직했냐면 삼성물산에 취직했어요. 역시 일리노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인재구만. 그러니까 삼성물산에서 이런 인재를 놓치면 안 되겠죠. 영어도 잘하고 아주 머리도 좋을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키도 큰 것 같아. 보니까 뭐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키도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재원을 삼성에서 놓칠 리가 없죠. 삼성하면 인재 아니겠습니까? 삼성은 시스템 플러스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권영민 같은 젊은이를 삼성물산에서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삼성물산을 좀 키워주시오 해서 권영민이 삼성물산에 입사를 했는데 2011년 8월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5월까지 5년도 채 다니지 않고 때려쳤어요. 2016년 5월이면 86년생이니까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때부터 한창 아니겠습니까? 삼성에 딱 입사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회사입니까? 삼성물산이. 그러고 그다음에 5년 정도 하면 이제 회사 생활이 딱 이렇게 손에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 이제 한 5년 정도 하면 뭔가 대리쯤 되나? 뭐 그럼 과장 부장 달고 이제 임원도 되고 막 이런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래야 되는데 이 권영민 씨는 2016년 5월에 딱 때려치고 어디에 들어갔느냐? 도이치모터스에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에 그냥 뭐 과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삼성물산 다니다가 도이치모터스 정도 되는 그 회사를 가면 최소한 대리에서 과장이나 차장 정도는 달아줘야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권영민은 삼성물산 나오자마자 도이치모터스 들어가가지고 뭘 맡았느냐?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일리노이 대학 나왔죠. 삼성물산 다녔죠. 그러니까 나이가 30세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도이치모터스가 사람 볼 줄 아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우수한 인재니까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러면서 권영민을 일약 전략기획실장으로 발탁하고 그 전략기획실장이 상무였어요. 상무였는데 2년 뒤에 2018년에 전무가 되고 그 다음에 2년 뒤인 2020년에는 부사장이 됐어요. 2020년에는요 34살밖에 안 됐어. 이야 얼마나 뛰어남이 이랬을까. 그러더니 심지어 2021년이 됐어요. 2021년 3월에는
아예 등기이사, 사내이사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11월에는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대표이사. 그러더니 2024년 11월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리기 한 달 전에는 그 권영민이라고 한 사람이 뭐가 됐냐면요. 도이치모터스의 부회장까지 됐어요. 야, 마흔도 안 됐는데 도이치모터스의 부회장 됐네? 야, 어마어마하네. 얼마나 뛰어남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뭐 그 미국에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오고 삼성물산에서 일 잘 배웠어. 그래가지고 아 그 오너가 회장님이 딱 보니까 인재야 탐나는 인재야 이런 인재를 우리가 미리미리 키워가지고 나중에 대표이사감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젊은 나이에 그 임원으로 발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2년마다 전무, 부사장, 부회장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눈 씻고 다시 봤어요. 뭐가 이상하냐? 도이치모터스 하면 회장이 누굽니까? 권오수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권형민이네? 성이 같네? 혹시나 해서 봤더니 에이씨 뭐냐 역시 나였어요. 권형민이 그 권오수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권오수 회장이 아마 일남일녀 이렇게 둔 것 같은데 아들은 하나 확실해요. 근데 딸도 하나가 있어. 근데 딸이 하나가 둘이 더인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권오수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 권형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형민 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니까 30살에 상무되고 32살에 전무되고 34살에 부사장 되고 그리고 2024년 재작년 38살에 부회장까지 된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권영민이 뭘 했다고요? 작년에 골프대회 나갔다고요. 어느 골프대회?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 그리고 뭘 했다고요?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성동구청장하고 같이 뭐 러브샷을 했나? 어쨌든 뭐 같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사진이 딱 하고 찍혔다고요. 이거를 누가 문제를 삼았느냐?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문제를 삼으면서 이거야말로 정경유착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 김재섭 의원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사실은 할 말이 궁색해지는 거야. 예컨대 정원호 구청장이 작년에 골프 대회를 했을 때 같이 그러니까 왜 권영민 부회장은 작년에 성동구청장배 골프 대회에 갔었을까요? 그거는 성동구청장배 골프 대회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프렌치모터스라고 한 회사가 성동구청장배 골프 대회에 작년에 후원을 했었어도 그래도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겠죠.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라가 온통 지금 막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무슨 골프 대회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025년 9월 30일에 그 시점에 골프 대회 했던 것보다 어떻게 민주당의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의 성동구청장이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골프대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이치모터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도이치모터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1번 타자 권오수가 떠오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권오수 회장은 오히려 뒤편에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김건희, 민주당에서 V0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온갖 야유를 했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회사를 딱 이야기하면 권오수 회장보다도 먼저 표면에 쫙 등장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도 맡았었어요. 이사도.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 윤석열 정권 내에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 영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막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물어뜯은 거죠. 그랬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민주당의 성동구청장이 후원 받아가지고 같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밥을 먹는 사진까지 찍나?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2022년 5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2년 5월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참석했느냐? 권오수 회장은 참석하지 못했었어요. 왜 참석하지 못했냐면 권오수 회장이 2021년 11월 16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던 그 대선이 있기 얼마 전에 구속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 12월 3일에 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2022년 5월에 취임식을 딱 가졌는데 그때는 권오수 회장이 깜빵에 있지는 않았었어요. 왜 깜빵에 있지 않았냐면 보석으로 풀려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오수 회장이 만약에 그 어디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나 보석으로 풀려나왔어. 그래서 나 저기 대통령님 취임식에 참석할래. 그러면서 2022년 5월에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권오수 회장은 그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2021년 11월에 그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권오수 회장의 아들 권영민 대표였는데 그런데 권영민 대표가 2022년 5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떡하니 참석했던 거예요. 물론 마스크는 썼었어. 지금 찾아보니까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겨레 신문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단독 막 이러면서 윤석열 취임식에 권오수 아들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게 한겨레 신문 2022년 7월 25일자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몰랐었어요. 권오수 아들이 참석했다라고만 몰랐어. 마스크도 끼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뒤 막 이렇게 찾아봤는지 제보를 받았는지 사진을 딱 찍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대통령의 아버지가 참석했었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윤기준 교수 아닙니까? 윤기준 교수 뒤에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그 마스크를 딱 끼고 앉아있네. 이상하다. 누구지? 봤더니 권오수 아들이다. 그래서 2달 지난 7월 25일에 한겨레에서 그 권오수 아들 그 권영민이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거는 권오수 대신에 참석한 거냐? 그 자리는 VIP석이다. 아니 대통령 아버지의 그 바로 뒷자리니까 제가 봐도 VIP석이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윤석열 정권 도이치모터스 뭐 권오수 뭐 권영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조금 그게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권에서 그 당시 야권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뭘 비판을 했느냐. 윤석열 정권 내내 도이치모터스가 잘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나갔느냐. 보니까 2021년도에 도이치모터스의 매출이 1조 7천억이었습니다. 전 도이치모터스가 이렇게 큰 회사인 줄 몰랐어요. 1조 7천억이었어요. 근데 이익은 36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은 좀 저조하지. 그런데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도에는요. 도이치모터스의 매출이 1.7조에서 2조 가까이 됐어요. 1조 9,500억. 그러면 거의 뭐 한 10몇 프로 이렇게 팍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매출액이 2조 2천억이 됐어요. 10% 넘게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67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은 거의 2배가 뛰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그때는 뭐 수입차 시장 자체가 좀 주춤했나? 약간 떨어졌어요. 2조 1,600억. 그 다음에 이제 손실 났어요. 이익이 안 나고 손실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윤석열 정권 내에 도이치모터스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뭐 도이치모터스 좀 봐준 거 아니냐? 뭐 그 쭉쭉쭉 잘 나가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잘 나갔냐면 도이치모터스 하면은 무슨 차를 갖다가 팝니까? 도이치가 독일이란 뜻이잖아요. 독일 차를 갖다가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차의 대표적인 독일차가 뭐가 있습니까? 벤츠는 아니고 도이치모터스에서 파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갖다가 파느냐? 첫 번째 BMW, 그 다음에 미니 이런 걸 파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영역이 확 확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BMW, 미니 이런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더 딜러십을 쫙 얻어가지고 뭐 지금은요 도이치모터스에서 취급하는 자동차가 아우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주 그냥 끝내주는 겁니다. 람보르기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에스턴 마틴, 또 뭐가 있냐면 맥라렌. 이런 슈퍼카들을요 도이치모터스에서 다 그 딜러십을 갖더라고요. 언제? 이게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이걸 제가 확인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아마 윤석열 정권 때 많이 딜러십을 확 그거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우디, 람보르기니, 뭐 에스턴 마틴, 맥라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도이치모터스에서 딜러십을 확보한 자동차가 뭐냐면 그게 BYD예요. BYD가 무슨 차입니까? 중국의 전기차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요. BYD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BYD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DT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전기차 BYD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DT 네트워크스가 어디다? 도이치모터스란 이야기예요. DT가 도이치란 뜻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잠깐 갔었는데 그때 이상한 차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차가 뭔가 처음 보는 차네 봤더니 뒤에 BYD라고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BYD라고 한 제가 BYC는 알아도 쌍방울에 BYC 난닝구 있지 않습니까? 제가 BYC는 많이 들어봐도 BYD는 처음 보네 그랬는데 이 BYD가 중국의 전기차였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벡 같은 데만 해도 뭐 우즈벡이니까 그렇게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저도 몇 대 봤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보이지는 않던데 일주일에 한 대 이상은 보이는 것 같아. 그거를 도이치모터스에서 수입한다는 거죠. 어쨌든 제 기억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때 도이치모터스가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성동구청장이 후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김재섭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김재섭 의원의 주장을 갖다 보니까 성동구청이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냐? 2017년 1월부터 성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오래됐네. 뭐, 그냥 올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부터 2017년 1월이면 박근혜 대통령 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막 그럴 때가 2017년 1월 아니었습니까? 3월에 이제 탄핵 선고가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인가 그때 대통령 선거 있었고 그랬었으니까 그때부터 성금을 갖다가 받았네. 아니면은 도이치모터스가 이제는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갈 줄 알고 미리 그때부터 이제 성동구청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건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2017년 1월부터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에 이런저런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느냐?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저기 성수동에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주소가 성동구 동일로 111 주소에 어떤 건물이 서 있냐면 지하 3층, 지상 12층짜리 아주 삐까뻔쩍한 건물이 딱 서 있대요. 연 건평이 15,239제곱미터래요. 그런데 이 12층짜리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이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본사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어떻게 구성됐냐면 제가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면 멋있을 것 같아. 1층하고 2층은 BMW 같은 그런 차들의 전시장이 쫙 있고 그 다음에 3층에 딱 가면 요즘은 인증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인데 이거는 우리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그 보장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 뭐 싸겠죠. 근데 어쨌든 믿을만 하겠죠. 그 인증 중고차 전시장이 1, 2층에는 있을 수가 없고 거기 새 차를 와야지. 3층에 있대요. 그 다음에 4층, 5층, 6층은 주차장으로 돼 있대요. 그 다음에 7층, 8층, 9층은 정비, 판금, 도장 시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고치고 하는 그런 정비 공장이 있고 10층, 11층, 12층 전망 좋은 꼭대기층에 아마 사장실이 있을 회장실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1층, 10층은 뭐로 되어 있다? 사무실로 되어 있다. 건물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딱 가면 뭐 BMW,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팔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수동은 갈 일이 없어가지고 전혀 지리를 모르는데 뭐 사진만 봐도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됐느냐? 2017년 6월 달에.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7년 1월 달부터 이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에다가 공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6월 달에 그 본사 건물이 준공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공들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준공 승인이 날 때까지 성수동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지목 변경, 필지 합병 뭐 등등등의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대요. 용적률도 400%를 받았는데 이 용적률이 최대로 그냥 다 찾아먹은 거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김재섭 의원이 이게 경제 공동체 아니냐. 도이치모터스와 성동구청, 도이치모터스와 그 정원호 그 구청장, 권오수 회장과 정원호 구청장은 오히려 권오수와 김건희를 못지않은 뭐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김재섭 의원이 썼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오바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근데 뭔가 석연치가 않지. 그전까지는 성동구청이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에다가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1월 달부터 막 성금 내고 후원금 내고 골프대회 후원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6월 달에 성수동 사옥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는 데까지 기타 이런저런 행정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스무스하게 기름이 팍팍 뿌려졌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다시 돌아가서 작년 2025년 9월 30일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행정 전산망,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는데 일개 그 구청에서 일선 구청에서 어떻게 이런 시점에 춘천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평일날 화요일날 골프 대회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